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제 챕터 2 서술식 도안과 차트식 도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첫 번째로 서술식과 차트식 도안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와 도식이 표시되어 있어요. 차트는 무늬뜨기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뜨개 코를 기호로 만들어서 표시한 걸 차트라고 해요. 그리고 도식은 그 차트를 좀 더 간편하게 선으로 표시한 걸 도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무늬를 사용해서 160cm의 스카프를 뜨겠다고 했을 때 이 차트를 모두 그리지 않고 기본적인 무늬 차트를 보여준 후에 36코를 만들어서 160cm를 뜨라는 의미의 도식입니다. 만약에 이 차트를 160cm가 될 때까지 다 그리기는 어렵겠죠. 지면상도 그렇고 같은 무늬의 반복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다 그려서 표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도식으로 표현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서술식은 뜨는 모양 하나하나를 말로 풀어 쓴 것, 차트는 뜨개코를 기호로 만들어서 표시한 것, 도식은 그 차트를 좀 더 간편하게 선으로 표시한 걸 도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술식 도안은 정확한 유래를 알 수는 없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바라 지 워커라는 뜨개 무늬를 집대성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말로는 아마도 클레오파트라 시절에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뜨개 기법이 모두 완성되었을 거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발견된 가장 오래된 뜨개 편물이 이집트 고대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 의미는 그 시절에 복잡한 뜨개 기법들이 완성이 되었다는 거고, 그렇게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면 못해도 최소한 기원 전에 뜨개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정확히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부들이 그물을 만들면서 발전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피셔맨 니츠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란 지역의 아란 무늬가 대표적인 피셔맨 니츠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고, 또 건지라는 무늬도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건지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유래된 무늬들이 퍼져서 피셔맨 니츠가 되었는데, 그래서 어부의 그물뜨기에서 그물을 얼기설기 만드는 방법에서 발전됐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진 않고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글을 쓰는 것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로 뜨개법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옷을 뜨는 법, 무늬를 뜨는 법, 양말을 뜨는 법을 말로 전해주게 되어서 그것들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서술식 도안이 완성이 된 거겠죠. 그 다음에 차트식 도안은 뜨개가 점점 발전되고 편집기가 개발이 되고 산업화가 됐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산업화가 된 이후에 일본으로 뜨개가 들어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정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JIS 기호를 만들어서 뜨개를 정리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7, 80년대에 들어와서 뜨개가 굉장히 그때 그 당시에 붐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 뜨개를 접했을 때는 일본식 도안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술식 도안을 처음 봤을 때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걸 말로 다 써놨을까라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2000년 초반이었을 거예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어느 정도 발전하고 외국 뜨개에 대해서 접할 수 있었던 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안을 크게 서술식 도안과 차트식 도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술식 도안의 장점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듯이 겉뜨기 2코 뜨고 안뜨기 2코 뜨고 편물을 돌리세요 라는 것처럼 동작까지 겉뜨기 1코 1코 동작까지 다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초보분들께는 굉장히 친절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그렇게 말로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뜨고 있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초보일 때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겉뜨기 5코를 뜨고 다음 무늬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겉뜨기 4코를 떴어요. 그러면 다음 코들이 다 한 코 한 코씩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단 뜨고 나서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최대의 단점이에요. 내가 어느 부분을 뜨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게 서술식 도안의 단점이에요. 장점이라면 굉장히 친절하다는 것. 그 다음에 차트식 도안은 이게 대표적인 도식화된 도안인데요. 보시면 어떤 모양인지 레이아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뜨고 있는 게 어떤 모양인지 뜨기 전에도 알 수가 있고 또 뜨는 과정에서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이제 소매를 시작할 거구나.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네크라인을 줄이는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이런 수수께끼 같은 기호들이 있어요. 2-2-2가 어떤 의미인지 2-1-5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 이걸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부터 어떻게 뜨라는 건지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을 때 도식화된 도안을 보면 종잡을 수가 없는 거,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의미들은 뭔지 알 수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모르는 나라의 말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식화된 도안에는 이런 추가 설명이 있고 좀 더 친절한 도안은 도식과 서술식을 같이 해서 하는 도안들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서술식 도안은 내비게이션처럼 하나하나 알려주는 지시형 도안이고 차트 도식형 도안은 지도 같아요. 지도 같아서 내가 나의 가야 할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대신에 한눈에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서술식 도안이라고 해서 모든 도안이 동일하게 친절하거나 동일하게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건 또 아니거든요. 작가나 출판사에 따라서 서술식 도안도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차트식 도안인데 서술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어서 친절한 경우도 있어요. 또 판매되는 도안이 실과 함께 판매되는 패키지형 도안인지 아니면 도안만 판매되는 단독 도안인지에 따라서 그 친절함의 정도가 약간 다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패키지에 포함된 도안 같은 경우는 실을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도안 가격을 그렇게 실의 마진에서 조금 추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도안이 좀 간략한 편이고요. 도안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 도안 자체가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실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도안이 차트식은 어렵고 서술식은 쉽고 이런 건 아니고요. 디자이너에 따라서 또 판매되는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제 차트식 도안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차트가 있고요. 차트에 빨간 박스와 파란 박스가 나와 있어요. 차트 보는, 요 기호 보는 법은 무늬뜨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익히셨죠? 그러면 이제 뜨개 무늬는 반복되는 구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무늬가 10코이다, 한 무늬가 6코이다 이런 반복되는 무늬가 있다고 했는데 도식을 보려면 이 한 무늬가 몇 코인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도안은 이미 딱 떨어지도록 계산돼서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혹시 내가 마음에 드는 무늬가 있거나 어떤 무늬집에 있는 도안을 응용해서 쇼를 뜬다던가 옷을 뜬다던가 했을 때는 요 무늬를 알아야 되고 이 무늬가 좌우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마감코라는 게 필요해요. 여기 아래에 있는 무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 무늬 차트는 꽈배기로 시작해서 꽈배기로 끝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옷이나 스카프, 어떤 편물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만약에 스카프를 떴는데 이쪽 꽈배기로 시작해서 레이스로 끝나면 뭔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나죠.
근데 나는 이 느낌이 괜찮다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은 좌우 대칭을 맞춰주는 걸 하고 있거든요. 내가 꽈배기 무늬로 시작해서 꽈배기로 끝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레이스 무늬로 시작해서 레이스 무늬로 끝나게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같은 무늬라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반복되는 무늬는 8코이지만 꽈배기로 시작했을 때랑 레이스로 시작했을 때랑 마감 코스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무늬를 한 무늬로 하겠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코인 건 맞아요. 8코. 요 노란 칸을 반복해야 한 무늬가 되는 거예요. 흔히 하는 실수 중에 이렇게가 한 무늬가 아니라 요 안뜨기 같은 걸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뜨기 한 줄, 안뜨기 한 줄이잖아요. 얘를 반복하게 되면 여기 안뜨기가 2줄이 겹치게 돼요. 이게 아니고 내가 시작한 시점이 여기 안뜨기 한 줄이잖아요. 그러면 꽈배기 전에 안뜨기 한 줄에서 시작했으면 그 한 줄 전에 무늬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가 한 무늬. 그런데 나는 레이스 무늬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레이스 안뜨기 줄 전까지가 한 무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초록색 칸이나 노란색 칸이나 똑같이 8코예요. 근데 마감코라는 게 대칭을 만들어주는 코잖아요. 노란색 칸을 먼저 보면 꽈배기 4코에 안뜨기 하나로 끝나니까 이렇게 떠줘야 요 노란 칸을 반복하면 요 레이스 무늬 끝에서 끝나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안뜨기 한 줄을 넣어주고 꽈배기 하나, 둘, 셋, 4코 안뜨기 하나를 해야 좌우 대칭이 돼요. 그러면 필요한 코스는 마감 코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 플러스 6코. 초록색을 한번 볼게요. 초록색 같은 경우는 여기서 꽈배기로 끝나죠. 꽈배기로 끝나면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여기 안뜨기 줄이랑 레이스 무늬 줄, 그 다음에 여기 안뜨기 하나까지 해야 이렇게 해야 이 무늬를 반복하고 마지막에 이 4코를 떠야 좌우 대칭이 돼요. 이런 경우는 4코. 그래서 같은 무늬인데도 반복되는 구간이 달라지면 마감되는 코스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록색으로 뜨는 경우는 파리 배수로 코를 잡고 더하기 마감코가 4코가 필요하고요. 내가 가장자리에 시저코를 넣고 싶다. 뭐 가터뜨기라든가 한코고무뜨기를 넣고 싶다. 그러면 좌우 똑같은 코수. 3코씩이면 3코 곱하기 2 해서 총 10코를 8의 배수 더하기 10코를 해줘야 요 레이스 무늬로 시작해서 레이스 무늬로 끝나는 편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노란색의 경우를 볼게요. 노란색은 8의 배수 더하기 마감코가 6코이죠. 6코에 똑같이 좌우 3코씩 가터뜨기를 넣겠다. 그럼 또 6코네요. 그러면 총 12코를 8의 배수 더하기 12코를 해야 좌우 대칭으로 꽈배기로 시작해서 꽈배기로 끝나는 편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무늬여도 반복되는 지점을 어디로 하는지에 따라서 마감 코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무늬를 응용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위에 있는 무늬를 보면 이 무늬는 아까 그 무늬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요. 무늬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간격 찾기가 어렵긴 한데 제가 한 무늬 되는 부분을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 무늬는 이게 지그재그이기 때문에 양쪽에 또 마감 코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어떤 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작 코스가 10의 배수에 10의 배수는 여기 무늬 코스죠. 한 무늬의 코스 더하기 4코가 마감코가 필요해요. 여기 3코, 여기 1코, 그리고 시작코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우선 10의 배수가 30이죠. 30코에 4코 더하기 양쪽에 시접코 1코씩 해서 2코 해서 36코를 만들어서 160cm를 뜬다. 이렇게 대부분의 도안은 그 무늬에 맞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무늬를 응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도식의 의미는 두 단, 두 단마다 2코씩 2번 덮어 씌우거나 늘리거나 줄인다는 뜻이거든요. 보시면 두 단, 2코를 덮어 씌우고 두 단째, 2코를 덮어 씌우고 이게 두 단째라는 의미예요. 두 단 뜨고 그 다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두 단째, 2코씩 2번 줄임. 이게 늘림인 경우도 있어요. 줄임인 경우도 있고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표시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끔 어떤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로 표시하기도 해요. 늘림일 경우는 플러스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다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두 단째 한 코씩 5번 줄임이에요. 보면 두 단에 한 코씩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은 네 단째 한 코씩 3번 줄여요. 1번, 2번, 3번. 이 계단과 도식을 비교하면 흐름이 파악이 되겠죠. 근데 특별히 도안에서 서술식 도안 같은 경우는 여기를 뭐 덮어 씌워라 아니면 코줄임을 2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건데 차트로만 설명이 되는 경우는 그런 줄임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뜨는 사람에 따라서 덮어 씌워서 줄여도 되고 이 줄임이 크게 디자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덮어 씌워서 줄여도 되고 한 코씩 코줄임을 해도 되고 2코씩 2번 줄임을 하셔도 디자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줄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럴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편한 줄임 방법을 사용해서 뜨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어깨처짐이 나와 있는데요. 어깨처짐은 많이 어려워하세요. 뜨개를 오래 하신 분들도 어깨처짐을 어려워하시는데 서술식 도안 같은 경우는 몇 코 남기고 랩앤턴을 하세요. 혹은 뭐 몇 코를 덮어 씌우고 편물을 돌리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트로만 표시가 된 경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38단은 편물 겉쪽이에요. 지금 이 도안에서는 짝수단이 겉쪽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뜨다가 끝까지 갔겠죠. 그리고 이렇게 편물 안쪽에서 오다가 여기 4코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서 걸러뜨기를 하거나 내가 편한 방법의 경사뜨기가 있으면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이 도안에서는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경사뜨기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 랩앤턴이라든지 일본식 경사뜨기, 독일식 경사뜨기 혹은 덮어 씌워서 마무리를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각자 편한 방법을 사용해서 코를 남기고 편물을 돌려서 뜨고 다시 되돌아와서 또 코를 남기고 뜨고 또 되돌아와서 남기고 뜨고 남기고 뜨고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안뜨기 쪽에서 쭉 오면서 단업색이라는 걸 해주거든요. 이거는 본 수업에서 경사뜨기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지금 이 차트 보는 방향만 집중해서 설명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어깨처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쪽은 또 여긴 마지막에 2단이었는데 이쪽은 마지막에 1단인 거예요. 여기는 반대로 겉쪽에서 오다가 여기 코스만큼 남기고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와서 또 남기고 되돌아가고 남기고 되돌아가고
남기고 되돌아가고 마지막에 겉쪽으로 끝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쭉 끝나면 되거든요. 이거는 아란 탑다운 스웨터 워크북에 있는 차트인데요. 조금 형태가 이상하죠. 옷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이 사이가 떨어져 있나 싶기도 해요. 처음에 보실 때는. 지금 이 도안은 탑다운 레글런 늘림의 차트인데요. 탑다운은 원통으로 떠지고 입체이잖아요. 입체이기 때문에 그 입체로 된 편물을 평면으로 표시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코드를 따로 떨어뜨려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붙어서 같이 떠지는 건데 이걸 평면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본을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원으로 된 지구본을 펼쳐서 그리면 약간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입체로 늘어나는 코를 펼쳐서 표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 겉뜨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가 있어요. 여기 사이가 멀죠. 멀지만 이걸 무시하고 6코를 뜨고 바로 이 코를 연결해서 뜨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뜨면 또 여기가 공간이 있지만 연결해서 그냥 뜨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건 탑다운이고 원통 심리스로 뜨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차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보면 돼요. 기호 그대로 뜨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돌아오면 제가 지금 소매 차트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전체를 다 뜨고 돌아오면 그 다음 단을 떠야겠죠. 요 단을 떠야 되겠죠. 뜨고 두 코 꽈배기 뜨고 또 연결해서 코늘림. 또 여기 무늬대로 뜨고 코늘림을 하고 연결해서 여기 무늬를 뜨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점점 소매코가 점점 늘어나서 마지막에 여기에서 만나서 이 빈 칸들이 꽉 차게 돼요. 이렇게 차트식 도안 보는 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당장 이게 100%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읽는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트식을 좀 더 단순화한 도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페이지는 기본적인 레글런 디자인의 탑다운인데요. 아마 탑다운 도안을 받아보셨을 때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혹시 못 보셨더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도식으로 되어 있는 도안은 도식과 함께 설명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코를 만들어야 하고 코스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도안도 처음에 두 겹 8.0mm로 48코를 만든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식을 한번 볼게요. 시작은 여기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죠. 화살표로 여기서부터 요 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아까 48코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6코, 16코, 4코, 4코, 여기 2코는 레글런 선이에요. 여기 2코 전후에서 아마 코늘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48코를 만들어서 코스 표시를 하고 여기 빨간 점이 시작점. 시작점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점이 표시되어 있으면 시작점의 의미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떠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떠서 한 바퀴를 돌면 한 단이 떠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 의미가 두 단째 한 코씩 12번, 지금 여기는 늘림이기 때문에 12번 늘린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여기서 원통으로 뜨면서 두 단째마다 한 코씩 12번 요 점선 부분에서 코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총 8군데에서 두 단째마다 한 코씩 12번 코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12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요 도식이 끝났을 때 12코가 8군데에서 늘려져 있을 거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뜨면 48코를 만들어서 시작점을 표시하고 2코, 16코, 2코, 4코, 2코, 16코, 2코, 4코 이렇게 코수 배분을 해둔 상태에서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여기 한 코를 뜨고
시작점을 기준으로 두 코기 때문에 이쪽에 한 코, 이쪽에 한 코가 있을 거예요. 한 코 뜨고 코늘림, 16코를 뜨고 코늘림 하고 두 코 뜨고 코늘림 하고 4코 뜨고 코늘림 두 코 뜨고 코늘림 16코 뜨고 코늘림 두 코 뜨고 코늘림 4코 뜨고 코늘림 한 코 뜨고 한 단이 끝나요. 그 다음 단은 두 단째마다 코늘림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단은 코늘림 없이 그냥 쭉 뜨면 되죠. 쭉 뜨면 여기 16코였던 게 18코가 돼요. 18코, 여기는 6코가 되겠네요. 여기는 18코가 될 거고 여긴 6코가 될 거고 그 다음 단에서 뜰 때는 한 코 뜨고 코늘림 여기 두 코는 쭉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18코 뜨고 코늘림, 2코 뜨고 코늘림, 6코 뜨고 코늘림, 2코 뜨고 코늘림, 18코 뜨고 코늘림, 2코 뜨고 코늘림, 6코 뜨고 코늘림, 1코 뜨고 서술식 도안은 아마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걸 다 글로 써놨을 거예요. 근데 도식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단은 코늘림, 한 단은 그냥 뜨고 한 단은 코늘림을 12번 반복한다는 뜻인 거죠. 그게 끝나면 4단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늘림이나 줄임 없이 그대로 4단을 다 뜬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16코였는데 양쪽으로 12코씩 24코가 늘어나니까 여긴 40코가 되는 거고 여긴 4코로 시작했는데 양쪽으로 24코가 늘어나서 28코가 돼요. 여기도 28코, 40코. 여기 레글런선의 2코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아마 여기까지 하고 나면 몸판과 소매분리 직전까지 떠진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다시 또 도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는 위에 있는 네모칸에서 설명이 되었죠. 두 단마다 한 코씩 12번 늘려서 4단 평단을 떴다. 여기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매를 어떻게 뜰 건지 몸판은 어떻게 뜰 건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소매 같은 경우는 아마 설명에 진동코를 몇 코 만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28코, 2코 있었잖아요. 요 2코를 한 코씩 나눠서 한 코는 소매코, 한 코는 몸판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합쳐도 30코인데 6코를 새로 만들었다는 의미겠죠? 아마 이게 여기 설명 어딘가에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손가락 걸기 6코 진동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 36코가 될 거고 소매코 같은 경우는 여기 소매 옆선 줄임에서 마찬가지로 두 단째마다 한 코씩 여기는 줄임이죠. 줄임인데 소매가 원통으로 떠질 때는 이렇게 떠지지만 펼쳐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림을 너무 못 그리네요. 그러면 양쪽에서 줄여야 돼요. 이렇게 혹은 뭐 반대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게 하나만 적혀 있지만 소매 옆선 같은 경우는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코줄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단째마다 한 코씩 양쪽에서 한 번, 4단째마다 한 코씩 양쪽에서 줄이는 걸 한 번, 여기 두 단째, 4단째 이런 식으로 코줄임을 하고 평단을 원하는 만큼 뜨라. 그런 식으로 도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랑 읽으면서 같이 보시면 도식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앞판과 뒷판을 따로 뜨는 편으로 뜨는 경우의 도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은 밑에서 시작해요.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디자인인데요. 첫 시작코는 96코이네요. 96코를 만들어서 여기는 도식만 있어서 따로 설명이 없지만 아마 도안 자체 설명에 한 코 고무뜨기라든지 2코 고무뜨기 어떤 무늬로 뜨라는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 무늬를 4cm 높이까지 뜨고 그 다음에 10코를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줄임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뭐 몇 코마다 줄임을 해야 한다라는 설명이 없으면 내가 봐서 적당한 간격으로 10코를 줄이면 돼요. 왜 10코를 줄여야 되냐면 아마도 여기 고무단이 몸판 게이지보다 더 촘촘하기 때문에 그대로 뜨면 아마 넓어지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10코를 줄인 것 같아요. 반대로 코를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플러스 10코를 할 수도 있고 게이지 차이에 의해서 코를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10코를 줄여서 86코가 되면 여기 선이 옆으로 퍼져 있죠. 코 늘림을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48단째 한 코씩 한 번 늘림을 하고 그 다음에 18단마다 한 코씩 3번을 늘리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선에서도 코 늘림을 해야 되고 이쪽 선에서도 코 늘림을 해야 돼요. 한쪽에 적혀 있으니까 이쪽만 코 늘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떠오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이쪽은 일자고 이쪽은 이렇게 떠오신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옆선인 경우는 소매 옆선인 경우는 양쪽 모두 한쪽에만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양쪽 모두 늘림을 해주셔야 돼요. 혹은 줄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쪽으로 4코씩 늘어나니까 다시 94코가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그렇게 떠졌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떴을 때 아마 단수가 122단이 될 거예요. 여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진동을 줄여줘야 되는데요. 진동 줄임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전체 14코를 줄일 건데 그 14코를 어떻게 줄이냐면 4코 마금을 하고 그 다음에 2단째 2코씩 줄이는 걸 2번, 2단째 1코씩 줄이는 걸 5번, 4단째 1코씩 줄이는 걸 1번 하고 38단을 줄임 없이 그대로 쭉 뜨면 되는데 동시에 여기도 있어요. 요걸 또 네크라인 줄임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실제로 뜨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4코 마금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4코 마금을 하고 쭉 뜨다가 여기서 또 4코 마금을 하고 이걸 겉쪽에서 가면서 반대로 덮어 씌워서 4코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끝까지 다 뜬 다음에 편물을 돌려서 안쪽에서 4코를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더 좋고 나쁘고는 아니고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4코를 줄이고 끝까지 오고 그 다음엔 2코씩 2번이잖아요. 2코를 줄이고 끝까지 가서 또 2코를 줄이고 안뜨기는 그냥 뜨고 또 2코 줄이고 안뜨기 그냥 뜨고 2코 줄이고 안뜨기 그냥 오고 2코 그럼 2코씩 아이고 죄송해요. 2코씩 2번이었네요. 그러면 2코씩 1번, 2번, 1번, 2번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한 코씩 5번을 줄여야 되는데요. 여기서 네크라인 줄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크라인에 사용되는 단수가 44단이고 어깨처짐이 6단, 진동이 56단이면 전체 길이가 62단이라는 뜻이네요. 62단. 근데 여기 네크라인에 44단이 쓰여요. 그럼 여기 나머지는 18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18단까지는 좌우 진동을 같이 줄이다가 18단 이후에는 네크라인 양쪽으로 나눠서 네크라인 줄임을 따로 해야 돼요. 18단인 위치가 여긴 2단씩 2번이니까 4단이 사용되고 2단씩 5번이면 10단이 사용되고 4단씩 1번이면 4단. 다행히 딱 여기까지 했을 때 18단이네요.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2코씩 줄이는 걸 좌우 2코씩 줄이는 걸 2번 했어요. 이제는 안쪽은 그냥 뜨고 그 다음에 코줄임 하는 걸 1번, 또 안뜨기 그냥 뜨고 1번, 1번을 5번을 반복하고 또 4단째 줄이는 것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눠서 이쪽 네크라인 줄임을 해야 돼요. 2코 덮어 씌우고 이쪽은 줄임이 없으니까 쭉 일자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크라인 줄임까지 다 하면 여기서는 또 어깨처짐을 요것대로 해야 돼요. 아니나요? 죄송해요. 여기는 뒷목 처짐이니까 요 부분
어깨처짐은 요거 3코씩 3번 하는 걸 해야 돼요. 어깨처짐 하는 거는 본 수업 때 뜨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도식이 설명되었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도식을 차트로 한번 그려볼게요. 방한 노트가 있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고, 없으면 그냥 보세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진동부터 그릴게요. 4코 마금을 하고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4코 마금을 하고 2단마다 2코씩 2번, 2단마다 2코씩 1번, 2번, 그 다음에 2단마다 1코씩 5번, 하나, 둘, 셋, 넷, 5번, 그 다음에 4단째 1코씩 1번, 그 다음에 38단, 둘, 넷, 아이고 모자라네요. 우선 여기까지만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8단째인 거죠? (18단째) 여기 네크라인 줄임도 그려볼게요. 정확한 코스를 하려면 여기 칸을 세야 하는데요. 여기 줄임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해볼게요. 16코 코마금을 한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단마다 2코씩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2단마다 1코씩 5번, 하나, 둘, 셋, 넷, 5번, 4단에 1코씩 1번, 그리고 24단. 그러면 이 도식대로 하면 이렇게 둥근 선이 나오고 진동도 이런 줄임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방한 노트에 차트를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직은 도식 보고 뜨는 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차트를 그려서 한 칸씩 지워가면서 뜨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도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는데요. 지금 당장 이게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고 계속 뜨면서 익혀 나가시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서술식 도안을 도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